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송치욱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번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오픈이노베이션 토크쇼인 스타트업 오픈 안테나 두 번째 이야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저희 스타트업 2회차 오픈 안테나는 지난 6월에 이어서 여기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창업 박람회에 맞춰서 준비했습니다. 대기업과 오픈 이노베이션 경험이 있으신 스타트업 대표님들과 스타트업과 오픈 이노베이션을 진행 중이신 대기업 담당자분들을 모시고 실제 협력 사례부터 자세한 모집 내용까지 오픈 이노베이션에 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구성했으니까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오늘 프로그램 일정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1부에서는 실제 대기업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진행하셨던 스타트업 대표님들 모시고 스타트업 입장에서의 오픈 이노베이션 사례 들어볼 예정이고요. 2부에서는 대기업 실무자분들 모셔서 오픈 이노베이션에 관한 궁금증이랑 실제 협력 사례 들어볼 수 있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중 총 5분들에는 저희 운영진에서 눈여겨보고 있다가 중간중간 깜짝 선물 드릴 테니까 끝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1부 토크쇼 함께 해주신 스타트업 패널분들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통주 버티컬 플랫폼인 술담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신 담화컴퍼니의 이재욱 대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플라스틱과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 자원 회수 인프라 랄라루프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신 오이스터웨이브 배태관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두 대표님들 모두 소개해 드렸으니까 1부 토크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부로 대기업하고 오픈 이노베이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두 대표님들 자리 모셔봤는데요. 과연 스타트업 입장에서 대기업하고 함께한 오픈 이노베이션이 사업 확대에는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 그리고 진행하시면서 어떤 어려움 있으셨는지, 협력하셨던 경험에 대해서 한 분씩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이재욱 대표님부터 하고 계신 아이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전통주 온라인 소매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고요. 전통주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새로운 술을 경험해서 시장을 찾아보세요. 시장과 경험을 발표하고 있고, 내가 시장을 발견하고 나면 큐레이션 기반 커머스에서 내 취향에 맞는 술을 맡아보지 않았더라도 쉽게 찾을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모델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조까지 함께하고 있는데, 이런 전통주 관련 회사다라는 걸 소개를 드렸고, 저희는 한국야쿠르트 HY하고 야쿠르트 막걸리를 만들었어요. 저희도 작게나마 제조시설이 있고 막걸리 지역 특산물 여러가 있다 보니까 한국야쿠르트의 이 야쿠르트 IP와 그리고 이 원료를 받아서 같이 이제 공동 개발을 한 뒤에 기획을 잡고 막쿠르트라는 이름으로 HY와 협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오이스터웨이브 배태관 대표님 아이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 플라스틱하고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무인 자원 회수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름은 랄라루프고요. 여러분들이 막 먹고 드시는 소비재들의 포장재들, 페트병이라든가 이런 캔들을 아파트 돌려시간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저희 회수 장치에 투입하시면 여기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으로 포인트들을 드릴 수 있고요. 이 포인트로 물건을 구매하신다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뿐만 아니라 재사용 시장을 저희가 진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스타벅스의 다이용 컵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공하는 다이용 컵이라든가 다이용 용기 같은 것들이 잘 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트 솔루션들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 요즘 시장에서 핫한 두 대표님 모셨어요. 전통주도 너무 핫하고 플라스틱 자원회수도 너무 많은 대기업에서 관심 보이고 있는 분야잖아요.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들 오픈 이노베이션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 대기업의 제안이 되셨을 수도 있고 대표님들께서 직접 제안을 하셨을 수도 있고 오픈 이노베이션 협력하셨던 그 경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욱 대표님 부탁드릴게요. 저는 사실 굉장히 거창한 제안서를 멋지게 HI에 제안을 해서 HI에서 무릎을 탁 치면 그래 이거다 라고 하시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근데 한창 이제 HI에서 베스킨라빈스도 그렇고 또 어디서 했지? 이 야쿠르트라는 이미지를 훨씬 더 영하게 MZ세대한테도 다가가자. 그러면 이 야쿠르트가 항상 어린 시절부터 이제 남녀노소 다 알고 있고 친숙한 이미지다 보니까 이거를 더 다양한 분야, 아이스크림과 술과 뭐 그런 패션 굿즈나 이렇게 다양하게 녹여서 사람들한테 HI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알려보자라는 취지로 프로젝트 자체가 HI에서 내부적으로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야쿠르트 같은 경우는 실제 일부 주점에서 이미 뭐 야쿠르트와 막걸리를 섞어서 판매를 하는 칵테일 형태로 있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야쿠르트랑 이런 특허처럼도 못했어요. 이미 워낙 많이 쓰이는 그런 단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HI 입장에서 술라마가 요즘 이런 술을 잘 기획하고 MZ들한테 가깝게 잘 판매를 하는데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먼저 제안을 주신 케이스고 저희는 벌써 좋다 하고 벌써 잡은 케이스죠. 대표님 그러면은 한국 야쿠르트의 어떤 리소스가 가장 뭐랄까요 활용하시면서 이런 것 때문에 대기업이랑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혹시 하셨을까요? 일단 이 원료가 야쿠르트에서 특허받은 거거든요. 향료죠. 실제로 굉장히 야쿠르트 맛이 많이 나는 그런 막걸리인데 그런 부분에서 가장 직관적으로 도움이 되었었고 한국 야쿠르트는 이미 몇십 년 동안 제조업을 하던 회사다 보니까 유통망 쪽에 있어서 확실히 그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편의점이라든지 그리고 대형 마트라든지 저희는 기존에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유통망 관련해서는 큰 경험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경험을 해보고 배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대표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오이스터에이블 얘기를 들어보겠는데요. 오이스터에이블이야 뭐 워낙에 다들 많이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오늘 오면서 1층에서도 보고 온 것 같아요. 네, 대표님 워낙에 다양한 대기업들하고 사례가 많으신데 좀 리소스 중심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아무래도 이 순환경제와 플라스틱에 대한 부분들을 잘 만들고 있다 보니까 소비재를 만들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 그리고 뭐 지역이라든가 유통 쪽에서들 다양한 기관들에서 좀 협력들에 많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에 참석하신 농심에서도 저희가 같이 협력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들에서의 만들어지는 포장재들을 어떻게 잘 순환시킬 수 있는지 또 그 순환성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협력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기업들 이외에 뭐 지자체들과 기업들 간의 지역의 협력 부분들을 그리는 데서 저희가 좀 많이 역할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 있잖아요. 이 폐기물 문제는 단순히 뭐 공공의 영역이다, 뭐 민간의 영역이다 이러기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과 관이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 중간다리 역할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농심에서도 하남시와 농심의 협력 사례들을 저희가 같이 연결을 시켜드리는 부분들이 좀 좋은 케이스인 것 같고요.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도 그 기업에서 공사가 있는 지역 혹은 주 사업 지역과 그 지역에 있는 지자체들과 같이 연결을 해서 그 지역의 폐기물들, 특히 이제 포장재들이라든가 플라스틱 폐기물 같은 경우를 잘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을 지역에 도입을 하고 순환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리소스 중심으로 말씀하셔서 추가 말씀드리면 이제 각 농심에서 물론 이제 다양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이제 저희와 함께 협력했을 때의 브랜딩부터 마케팅이라든가 지역 홍보 그리고 연결 부분들에서 많은 도움과 협력을 주셨고 또 아무래도 저희가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저희 제품에 대한 그 홍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농심과 이런 좋은 케이스를 만들었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알려주시고 또 저희가 그걸 통해서 다른 기업들, 다른 지역들과 그 좋은 콜라보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들께서 생각하셨을 때 대기업하고 오픈 이노베이션 협력하면서 가장 신경 쓰였던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분이 좀 어렵더라, 아니면 이런 부분을 신경하니까 성공률이 좀 높아지더라, 이런 얘기들 네, 한번 해주실까요? 저는 사업 초기부터 항상 많이 느꼈었던 게 처음에 이거 한번 같이 해볼까요?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그런 다른 스타트업 대표님들하고 얘기를 할 때 말로는 이거 한번 시너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막상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이제 두 기업이 같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뭉쳐서 함께 한다는 것이 굳이 이게 대기업이나 스타트업 간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스타트업과 스타트업의 관계라 하더라도 딱 맞아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잘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이 시너지는 지속 가능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수많은 시간을 미팅과 기획에 시간을 쓰지만 결국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근데 그 시간이 돌이켜보니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갖추지 못한 그런 큰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앞서기 마련인데, 그 기대감을 실제로 가지기 전에 특히 신경 썼던 부분은 저는 여기에서 원하는 이해관계, 원하는 시너지 효과가 우리가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너지가 여기서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것인지, 있어 보이지만 제공을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서로가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게 지속 가능할 수 있는지를 신경 써서 논의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고 여기저기 여러 번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많이 준비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일단 글쎄요. 이게 워낙 대기업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수많은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 생각엔 대기업에서 이거 필요해 라고 먼저 결정해서 제안을 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그런 의사가 원래는 없었는데 기적적으로 스타트업에서 정말 멋진 제안을 해서 대기업이 그거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기까지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대기업과 협업을 하고 싶어하면 이것저것 찔러보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뭐 스타트업이나 대기업이 와서 우리 이런 그 협업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 업체 입장에서 우리랑 뭔가를 해보고 싶어하지만 실제로 얘기를 좀 나눠보고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까지는 서로가 어떤 시너지 낼 수 있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밖에서 봤을 때는 이 업체에서 이거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좀 파보니까 못하네? 그러면 이 시너지는 낼 수가 없겠다고 드랍되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먼저 스타트업에서 제안을 하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저는 여러 군데 찔러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왜냐하면 어차피 대기업에서 필요로 하면은 오케이 할 테니까. 근데 그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그 시너지 효과가 지속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걸 실제로 리소스, 돈과 시간과 그걸 투여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태현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어떤 점이 좀 신경 쓰이고, 혹시 뭐 여러 개 하셨으니까 어려운 점도 좀 다양하실 것 같아요. 예. 다양한 케이스들과 다양한 경험들을 좀 하다 보니까 느꼈던 것 중 하나는, 저희 이 협력에 있어서 그 대기업과의 관계도 물론 있지만 자신의 프로덕트와 얼마큼 잘 정렬을 맞춰지느냐가 많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에서 필요한 기술이라든가 어떤 솔루션들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기업과의 협력이 우리 제품과 그 기업의 성장 과정과 같이 일치한다면은 더할라이프 좋은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협력을 통해서 자신의 제품들을 검증받고 또 이 레퍼런스를 활용해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의 신뢰도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반면 이 워낙 다양한 수요들이 있다 보니까 자칫 그 대기업에서 자신들의 전용 솔루션이라든가 자신들만을 위한 기술들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양날의 검일 수 있는 게 이 제품을 만들어서
그 우리 본 제품을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별도의 제품을 또 런칭하는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런칭되는 게 확장성이 좀 떨어질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이제 흔히 뭐 유명한 대기업들과 스타트업이 협력한다고 했을 때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대외 외부에서 봤을 때 저기 뭐 어떤 기업이랑 했다 정말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 대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깊게 얘기하다 보면은 그 오픈 이노베이션 케이스에서 필요한 기술들이나 방향성들이 대기업 내에서도 실험적이거나 작은 규모에서 먼저 테스트해 보거나 확인하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거기에 너무 많은 리소스를 투입하거나 여기에 너무 많은 회사의 그 스타트업의 리소스를 걸게 되면 자칫 그게 확산이 안 됐을 경우 다음 단계 넘어가지 못했을 경우에 굉장히 큰 손실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들을 잘 조율하시고 또 협력에 대해서 미리 사전 논의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신 것 같아요. 원래 본업으로 하고 계신 일과 또 POC와 얼마만큼의 균형을 맞춰야 될지 문 대표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세 번째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을 받으시는 경험도 있으실 것 같고 혹시 제안을 하실 때 노하우가 좀 있으실까요? 협업 제안서가 아마 첫인상이 될 것 같은데요. 두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첫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제안을 하시는지 좀 다양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각 대기업별로 프로그램도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도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계시니까요. 그런 프로그램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 내부의 실무진을 통해서 제안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재욱 대표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질문 볼 때 그냥 처음에 드는 생각이 일본 야구 선수가 한 말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내가 운이 좋으려면은 스스로 운이 좋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우연에 걸릴 수 있도록 내가 평소에 선행을 하는 것이 됐건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내 스스로를 PR을 하는 것이 됐건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 그 수많은 선행과 내가 그 하나의 습관으로 가져가는 것이 결국 나한테 운으로 돌아오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한 것이 있는데 비슷한 맥락으로 저는 제가 이런 자리에서 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제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느 누군가는 저를 보면서 나중에 또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사실 운인 거잖아요.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평소에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제안을 받은 경우인데 그래서 제안을 먼저 한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면밀하게 분석을 하는 거 그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기사 읽어보면 꽤 많은 정보가 나오거든요. 이 회사에서 지금 어떤 전략으로 향후 2년 동안 얼마큼 투자를 할 계획이구나. 이 회사에서 지금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이만큼 돈을 넣었는데 그 분야가 어떤 분야에 포함이 되어 있구나. 그러면 이제 이 대기업에서 어떤 신사업을 고려하고 있는지를 눈치를 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트 같은 데나 대기업은 또 상장할 테니까 그런 재무제표를 자세하게 보면은 여기서 현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여기에서 이 수많은 현금으로 이만큼 할애할 여유가 있겠구나 없겠구나 그런 부분을 검색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알면은 제안을 할 때 훨씬 더 이 업체에서 이제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을 커스터마이즈해서 제안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아마 그 타겟팅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형태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베테랑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는 맨땅 헤딩도 진짜 많이 했었고 열심히 굴러다녔어요. 그래서 제안을 많이 해보고 또 제안을 많이 받은 경우도 있는데요. 제안을 하는 경우에서는 일단 그 담당 부서 혹은 그 기업들의 수요들을 잘 파악하는 게 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수요를 파악하는 데는 결국 그 기업들의 실무자들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의 요강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그 문제가 보통 그 기업에 해결하기 어려웠던 부분이라든가 약간의 감추고 싶었던 부분이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은
대외적으로 쓰기도 어렵고 또 의광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지 못하다 보니까 오픈 이노베이션 의광에는 많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관련 포럼이라든가 뭐 전시라든가 이런 쪽에서 최대한 그 실무자들을 많이 접촉하는 과정들을 거쳤던 것 같고요. 거기서 좀 얘기를 하면서 진짜 그 기업에 요즘 갖고 있는 문제라든가 또 실무자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많이 발견하고 좀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폴더북과 폴더메일을 굉장히 많이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역시 우리 제품의 정의를 많은 걸 쓰는 게 무시하 못할 좋은 부분인 것 같고요. 제안을 받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우리한테 진짜 매력적인 제안인지를 잘 살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기업의 전용 제품이라든가 좀 커스텀된 특화된 제품들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청들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또 우리 본 제품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잘 검토한 다음에 좀 선별을 하고 대응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대표님께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다양한 대기업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면 사례가 쌓이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스타트업 대표라고 하면 뭐 제가 만약에 경험이 한 3개 정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랑 이것도 했었고요. 여기랑 이것도 했었고요. 막 그렇게 자랑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 또한 양날의 검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이게 기업들 간에 또 경쟁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제품을 출시했을 때 이 제품을 사용하는 주 고객사가 있을 때 그 고객사에 좀 더 굉장히 치열한 경쟁사일 경우에는 동시에 분야를 못하는 경우는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계도 좀 잘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경쟁 부분들을 덜어내고 법률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하시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마케팅 협업이라든가 이런 경우들에서는 다른 쪽과 연결을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가 있거든요. 왜냐면 그 특정 대기업이 우리 이 기업과 이 정도의 중요한 업적을 했다라고 특의 성과를 알리면 알릴수록 다른 쪽에서는 또 그 부분들을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선택과 기회의 가치들을 잘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두 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오픈 이노베이션 희망하는 스타트업 분들 여기에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조언을 조금 듣고 싶어요. 이재욱 대표님께서는 아무래도 식품 분야의 기업하고 하셨다 보니까 식품 분야의 기업이랑 오픈 이노베이션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으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조언을 한다라고 하는 게 스스로 좀 민망할 정도로 저도 아직 많이 배워나가는 단계이긴 한데요. 제가 사실 이게 실제 이런 결과물까지 이어지지 않았지만 대기업과의 소통은 그 전에 아예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때 제 스스로 회고를 했을 때 이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 게 유엔처럼 유엔 같은 경우는 뭐 국가의 규모, 인구 혹은 GDP 규모와 상관없이 주권에 따라서 투표를 하고 모두가 동등한 투표권을 가지거든요. 그것과 비슷하게 물론 지금 이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의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동등한 위치에서 이 시너지 그리고 콜라보레이션에 임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대기업이 워낙 이미지도 좋고 그리고 이 규모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좀 책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없잖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지속 가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에 있어서 이롭지 않은 마인드셋인 것 같고 내가 여기에서 지금 좀 손해를 봐서 좀 희생을 하면 나중에 대기업을 챙겨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거 없이 우리가 작은데 이거 대기업에서 좀 더 희생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서 동등한 위치에서 우리는 동등한 관계로 이 대화에 논한다, 이제 임한다 라는 생각이 저는 건강할 것 같습니다. 진심 어린 조언이신데요. 감사합니다. 네, 태가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저희 비즈니스 모델이 B2G하고 B2B 비중이 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표님께 말씀하신 거랑 약간 다른 관점으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 B2C를 할 경우에 대해서 좀 더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오픈 이노베이션에 같이 하는 기업이 고객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남 씨보다는 이제 고객님을 대한 마음으로 좀 했던 것 같고요. 결국 그 핵심은 그 오픈 이노베이션 담당자분이 이 결과를 통해서 내부에 보고를 하고 좀 그만큼 성과를 얻도록 해드리는 게 좋은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물론 그걸 굉장히 아직 잘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좀 더 잘 서포트해드리고 하는 부분들이 좀 중요한 판단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까 제가 그 기업의 정렬과 제품에 대해서 잘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점에서 오히려 약간 다른 전략을 최근에 들었습니다. 좀 신선한 부분이었는데요. 투자사 분에게 얘기 들었는데 오픈 이노베이션 케이스 중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한다면 실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오픈 이노베이션도 있을 수 있고 아까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그 기업에서 그 투자를 같이 검토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오픈 이노베이션 요강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제품에 대해서 그 잡수를 하지 않을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기 요강에는 없지만 정렬이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일단 지원해보는 것도 좋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담당자분들이 미처 몰랐던 솔루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투자를 검토한다고 한다면은 꼭 솔루션이 맞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또 검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기회를 얻으려면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다양하게 전해보시는 것도 또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그 대표님 말씀 중에 정말 무릎을 탁 쳤던 게 실무자분들을 자꾸 접촉할 수 있는 환경으로 찾아가서 그거를 직접 물어보라고 하셨던 게 저도 생태계 안에서 정말 많이 듣고 있는 얘기여서 정말 꿀팁이셨던 것 같아요. 대표님 두 분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 솔직한 이야기 덕분에 오픈 이노베이션 준비하시는 이제 대기업 담당자분들께는 어떤 파트너십으로 접근해야 될지 그리고 오픈 이노베이션 희망하는 스타트업 대표님들께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을 고민해야 될지 내 아이템과 POC, 협력 이런 거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두 분 짧게 소감 한마디씩 듣고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욱 대표님 짧게 소감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여기 앉을 때 다소 민망한 마음으로 앉았습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조원들의 입장이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부족하게나마 오늘 이렇게 들어주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앞으로 계속 배워나가는 입장에서 오늘 또 제가 한 말을 스스로 되뇌이면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최세현 대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도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하지만 요즘 다 아시다시피 스타트업 업계가 투자 업계들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도 열심히 달리시고 계시는 모든 대표님들 같이 응원하고 또 좋은 결과로 이런 협력 관계들을 통해서 같이 잘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해 주셨던 다마컴퍼니 이재욱 대표님, 오이스타이블 배태관 대표님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1부는 실제 대기업하고 오픈 이노베이션 협력하셨던 스타트업 대표님들과 오픈 이노베이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도움이 조금 되셨을까요? 저희가 굉장히 제가 많으셨네요. 자연스럽게 잠시 살짝 들었어요. 2부에서는 오픈 이노베이션 주도하는 대기업 입장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프로그램은 농식품하고 관련 스타트업하고 협력을 희망하는 기업의 담당자분들 함께 자리해 주실 예정이니까 잠시 기다려 주시죠. 네, 담당자분들 모두 준비되신 것 같네요. 2부 토크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널 소개부터 해야겠죠. 네, NH 농협은행 우주희 차장님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농협은행 우주희 차장입니다. 오픈 이노베이션 팀에서 스타트업 성장 지원과 협업을 연계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업을 맡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농심에서 이주원 선임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농심 성장 전략팀의 이수원입니다. 네, 저희 팀에서는 스타트업 투자, 협업, 그리고 신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좋은 기회 언제나 만들어 주시고 부담 없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상홀딩스에서 권록실 차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성홀딩스 전략팀에서 신사업기획이랑 투자협업 담당하고 있습니다. 권옥순입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2부 토크쇼는 대중견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키포인트 중심으로 질문을 해볼 건데요. 세 분의 솔직한 답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기업에서 실제 오픈이노베이션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조금 궁금합니다. 뭐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어떤 계기로 인해서 시작하게 되셨는지 한 분씩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진 차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그 농협은행은 다른 기업들과 비슷한 시작이었을 것 같긴 합니다. 저희는 이제 2019년도부터 NH 디지털 혁신 캠퍼스를 양재 조성을 해서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기술과 은행과 범농협 계열사의 내부 자원을 연계해서 스타트업의 어떤 성장, 발전을 돕고 또 상생 생태계를 통해서 농협의 DT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인 NH 디지털 챌린지 플러스 프로그램을 통해 총 158개의 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협업을 연계해 왔으며 이제 올해부터는 NH 오픈 비즈니스 허브를 통해서 본격적인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네, 차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농심의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기업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적으로 그 대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가장 큰 이윤을 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집중함으로써 그래서 이 새로운 트렌드나 혁신에 대해서 놓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스타트업들과의 협업과 그다음에 투자를 통해서 이런 새로운 혁신과 이런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항상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오픈 이노베이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대상홀딩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회사는 언제나 항상 신성장 동력을 찾잖아요. 그리고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그 트렌드를, 새로운 사업기획 트렌드를 누구보다 빠르게 캐치할 수 있고, 저희는 또 내부에서 신사업 검토를 많이 하지만 저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기회를 스타트업을 통해서 발굴하고 같이 협업하면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 그 내부 역량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스타트업을 통해서 같이 도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분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사에서 어떤 분야의 기업을 찾고 계신지, 그리고 원래 주력하고 계신 분야 또는 올해 주력하고 계신 분야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농협은행부터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희는 기존까지는 되게 다양한 테마의 기업들을 많이 발굴해 왔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블록체인이나 AI, 클라우드 등의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물론이고, 에그테크나 푸드테크, 유통, 커머스 등의 다양한 기업들을 선발해서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크게 핀테크와 에그테크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기업들을 발굴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9월에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유망 기업을 발굴할 예정이 있으니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차장님 아마도 농협은행이기 때문에 핀테크는 다들 당연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공간도 조성을 하시고 기존에 이제 7기까지 배출했었던 프로그램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은행만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니실 것 같거든요. 좀 넓게 다른 분야의 기업들도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마 저희 농협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농협이 어떤 사업까지 하고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경우도 많이 있을 텐데요. 혹시 제가 저희 계열사 네트워크 자료 보내드린 거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농협은 사실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농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지원하는 교육 지원 사업이 이제 기본이 되고, 은행을 비롯해서 금융계열사뿐만 아니라 지역 농협이나 마트, 유통 등의 경제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계열사들이 협업 네트워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넓은 범위인 핀테크와 에그테크 분야의 활용 기술이나 서비스 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이나 생활, 농업 전반의 사업이나 플랫폼에 접목할 수 있는 혁신 기업은 언제든지 그 기회가 열려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농심에서는 어떠신가요? 어떤 분야의 기업을 찾고 계신지. 네, 저희는 그 원료 소싱부터 이제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할 때까지 전 밸류체인 내에서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의 기회 요소를 전반적으로 다 찾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한 가지 오해가 이제 제일 많이 드는 질문이 이제 농심이니까 식품 푸드 스타트업만 찾으시나요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푸드 스타트업이 아니더라도 항상 저희한테 문을 두드려 주시면 새로운 기회가 열릴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분야가 있을지. 네, 예를 들면 여기 전시회에도 참석하고 계신데, 여기 스마트팜 쪽 AI 스마트팜 솔루션 만드는 스타트업도 있는데 지금 같이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농심하면 라면, 스낵, 음료 회사일 것 같지만 저희가 오픈 이노베이션 하는 포인트는 오히려 스마트팜이 될 수 있고,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앞으로 해야 될 게 더 많은 산업 분야, 예를 들면 헬스케어 쪽도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 팀 내에서 내부적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건 이제 배양육 쪽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 내부적으로 배양육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오히려 더 훨씬 더 유망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들과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일부에서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께서 이 기업하고 나랑 맞지 않을 것 같아도 제안을 해봐라 라는 대답과 약간 일맥상통하는 답변이셨던 것 같아요. 네, 대상홀딩스는 뭐 올해 주력하고 계신 분야라던가 찾고 계신 기업들 있을까요? 네, 저희는 약간 매년마다 좀 타겟 분야를 좀 선정을 해서 기업을 좀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에는 저희 소재랑 바이오 쪽 좀 중심으로 기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상도 워낙에 청정원이라든지 미원이라든지 이런 식품 브랜드들이 강하다 보니 식품 쪽 사업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시는데, 사실 저희는 식품뿐만이 아니라 농업, 축산, 수산업 포함해서 레드바이오라고 불려지는 이런 치료, 미용 영역까지도 폭넓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자세한 얘기는 뒤에 질문에서 좀 더 사례 중심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번 질문은 농협은행하고 대상홀딩스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어떤 규모 혹은 어떤 단계에 있는 기업을 선정을 하시는지, 이게 기업의 업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투자 규모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농협은행부터 답변 들어볼까요? 저희는 중앙회에서 진행하는 육성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크게 제한이 없이 선발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협업 관점에서는 최소 시드 투자 이상의 기업을 이제 주로 검토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보다는 MVP나 PMF가 구체적으로 있는 협업 가능성의 테마를 가진 기업이면 다른 제한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대상홀딩스는 어떠세요?
네, 저희도 협업 가능한 사업 모델을 좀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 뭐 규모나 단계를 크게 단정 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완전 시드 단계의 기업은 사실 협업 모델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최소한 프리 A 정도 되는 기업부터 저희가 많이 검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열어볼까요? 네, 어떤 식으로 투자를 검토하시는지 아마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의 큰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투자를 검토하시나요? 네, 김주원 선임님 한번 말씀 드려볼까요? 네, 저희는 2019년도부터 되게 다양한 분야, 뭐 프로펙트, 그 다음에 로고, 뭐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희 팀에서 그런 거에 대한 투자 가치를 평가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해당 실무부서의 의견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사업적으로 단기적으로 필요해. 그러면은 그 실무부서 니즈의 베이스로 시작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오픈 이노베이션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팀에서 저희한테 이런 스타트업을 찾아줘 했다라면은 그런 스타트업을 저희가 찾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스타트업에 대한 평가와 이런 것들은 그 실무부서 같이 해나가는 방식을 선호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저희도 협업을 하면서 오히려 우리 서로가 뜻이 맞는지를 검증을 하면서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걸 조금 더 요즘엔 지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될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진짜 그야말로 그 가능성을 보고 투자 검토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지금 뭐 글로벌 사례나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그런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많이 참조해서 그래서 중장기적인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에 계신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조금 의견을 들으면서 투자 검토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답변을 듣다 보니까 농심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대상홀딩스는 투자 어떻게 검토하시나요? 네, 저희는 뭐 사실 오픈 이노베이션이 투자로 치면 전략적 투자랑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진짜 저희 전략에 맞춰서 협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전제로 투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뭐 그래서 얼마 투자 금액을 하시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것도 사실 전략적 투자이기 때문에 사실 VC처럼 이렇게 뭐 특정한 금액을 뭐 정해놓고 내부에서 투자 검토를 하거나 하지는 않고 딱 협업을 전제로 물론 단기적으로도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보고 검토를 하고 투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홀딩스도 아까 농심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점차 협업을 먼저 해보고 핏을 맞춰본 다음에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시나요? 그게 아무래도 전략적 투자를 하다 보면 저희가 내부를 또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협업에서 실제 사례가 났을 때 투자 의사결정을 하기가 좀 더 쉽기는 해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뭐 어떤 사업 분야에 진출을 하자라고 내부 전략을 세워서 단기적으로는 협업이 안 나오더라도 우리가 큰 그림을 향해서 같이 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서면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농심의 이주원 선생님께 드려볼게요. 네, 협업이나 투자를 검토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 거, 네, 포인트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솔직히 다 중요한 것 같고,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투자 관련해서 경영진께 보고를 드릴 때 항상 듣는 얘기가 농심은 투자회사가 아니다라는 말씀 제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볼시 같은 경우는 투자 수익도 되게 중요한 KPI가 될 수 있는데 저희는 투자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스타트업하고 뭔가 함께 했을 때 사업적 시너지가 날 것이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와의 그 함께 했을 때 그 미래를 뭐 그렸을 때 서로 양사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그냥 뭐 구글링만 해도 다 나오는 그러한 요소들일 것 같아요. 뭐 시장성도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되게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보다도 오히려 파이가 시장 규모가 큰 시장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 비즈니스 모델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국내에만 한정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면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폭발적 성장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항상 본인의 IR 자료를 보실 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하는 게 내가 과연 이 경쟁사 대비해서 핵심적인 차별화된 그 경쟁 우위가 있는지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볼 때 A라는 스타트업이 저희한테 IR 하셨는데 유사한 회사들 많이 찾아보거든요. 그러면 찾아봤을 때 이 회사 대비 어떠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핵심적으로 보기 때문에 IR 자료나 이런 데 좀 그런 걸 부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식품 회사의 특성상 약간 보수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기 마련인데 농심은 보면은 신기술이나 신제품 쪽으로 투자를 많이 공격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포인트는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 질문은 NH농협은행과 대상홀딩스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대기업의 수요 기술이 완전히 매칭되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POC 검토할 때 내부에서 어떻게 소통하시는 편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그 처음에는 기업들을 선발할 때 스타트업들이 제안하는 내용 위주로 받아서 이제 산업부서 담당자들에게 연계해주고 소개해줘서 자리를 만드는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진행을 했었다가 사실 성공률이 너무 많이 낮기도 하고 외부에서 내용을 잘 모르고 막연하게 제안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산업부서의 이제 수요를 먼저 조사해서 그 수요 기반으로 좀 선발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이제 실제 산업부서가 검토했을 때 어느 정도 비즈니스 매칭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 R&D 센터가 주관이 돼서 POC를 운영할 수 있는 이제 R&D 센터 관련 팀, 저희 오픈 이노베이션 팀, 그리고 이제 사업부서,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하고 같이 이제 POC 운영 조직을 구성해서 조금이라도 그 허들을 없애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팀이 가져가는 그 중요한 역할이랄까요? 그게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 역할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주로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인 PM 역할을 제가 속한 오픈 이노베이션 팀 담당자가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요 역할은 구성원 간의 어떤 진행 조율이라든지, 진행되다가 발생되는 이슈의 어떤 관리, 허들이 생기면 또 허들을 제거하는 그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로 스타트업과 저희 이제 금융사나 내부 이제 대기업들의 이런 그 기술적인 언어나 사업적인 언어의 이런 기획들이 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테크니컬적인 커뮤니케이터 역할을 TC가 주로 이제 수행을 해주고, 이 TC는 저희 IT BA나 아니면 금융권이나 이런 대기업들의 프로젝트를 많이 해본 SI사들이 파트너사로 이제 그런 커뮤니케이터 역할을 해주는 식으로 좀 각자의 역할을 좀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 팀에서 결국은 이제 POC 약간 모더레이터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거네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대상홀딩스에서는 내부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협업하시는 편이실까요? 네, 일단은 아마도 아마 다른 모든 오픈 이노베이션 담당자분들의 고민하는 지점이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저희도 내부 실무부서로부터 조금 수요를 받아서 거기에 PC 받는 기업들을 발굴을 하고 실무부서랑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연결하는 역할을 이제 저희가 좀 맡아서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협업이라는 게 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내부에 데이터 센터를 따로 구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팅을 한 번이라도 했다 그러면 거기 안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관련된 사업을 또 고민하고 검토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에 등재된 스타트업의 어떤 부분을 주로 좀 트래킹을 하시는 편이세요? 막 아이템을 피vo팅 하시는 경우도 있고, 당연히 뭐 투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트래킹을 하실 것 같고, 그리고 포인트가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보다 만나는 그 스타트업이 되게 많아서 사실 일일이 막 다 트래킹을 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최신 뉴스라던가 이런 거를 다 크롤링을 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성과들 이런 것들까지는 저희가 내부 리소스를 쓰지 않고도 좀 트래킹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센터 구축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은 NH농협은행 우주희 차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대외 모집 혹은 내부적으로 발굴된 기업들 중에서 1차 미덕 기업을 선발하는 기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도 워낙 오랫동안 운영하셨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앞서 이제 설명드린 부분과도 조금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제일 첫 번째로 보는 부분이 이제 현업 부서의 니즈랑 얼마나 핏이 맞는지 그걸 위주로 이제 보게 되고, 그런 확장성이나 가능성이 있을 때 1차적으로 미덕이 연계되는 가능성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보는 부분이 농협은행의 어떤 플랫폼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지, 아니면 이제 고객에게 다양한 생활금융 전반의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테마로서의 이런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마 다음 질문이 여기 오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부분일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한번 띄워볼까요? 각사에서 협업해온 스타트업 중에 소개해주고 싶은 협력 사례, 자랑하고 싶은 협력 사례들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NH농협은행 우주희 차장님부터 한 분씩 차례대로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 질문은 특별히 또 자료를 조금 준비했거든요. 자료 한번 띄워주시면 차장님부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되게 다양하고 많은 협업 사례가 있기는 했는데, 장표에는 한계상 몇 가지 대표되는 부분만 좀 담았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생명, 증권, 지역농협 등의 이제 법농협의 다양한 계열사와 상호 간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업을 진행해 왔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사례 이외에도 예를 들어 건설 인력 매칭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워스메이트라는 기업과 함께 이제 농촌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협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드론 방제 작업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콕뱅크의 저희 드론 방제 지역 농협의 이제 그 농촌의 드론 방제를 매칭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하단에 이쪽에 오시는 소프트웨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최근 4월에 오픈 비즈니스를 통해서 선정된 기업인데, 총 3개 이상의 부서와 동시에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조금 대표적인 성공 사례이고, MOU와 투자까지도 검토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LP는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려보겠습니다. LP는 농협은행과 2020년 가고 싶은 대한민국 접근, 2022년 걷고 싶은 대한민국 접근에서 위치 인증 기술을 제공하면서 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LP는 위치 인증 기술을 농협은행 NH농협뱅크 내에 탑재하여 접근 가입 고객이 위치 인증 요청 시 실시간으로 고객의 위치를 확인하고 인증 의미를 제공하는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LP에서는 고객의 위치를 인증하여 농협에 제공하는 솔루션을 개발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시범 운영을 진행하던 도중 을미도와 백령도에서 갑자기 위치 인증이 이루어져서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전국 농협은행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위치 인증에 참여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성공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보안이 중요한 금융권과 공공기관에서 제한 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치 인증 기술은 당시 신기술이었고 해당 기술을 직접 개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LP가 업무 제휴를 통해서 사행의 업무, 디지털 투자 상품을 성공적으로 출시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계열사분들에게 솔루션을 소개하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LP는 서울센터 교육기업이기도 해서 위치 인증 기업인데 능력하고 협력을 하셨다고 해서 저도 좀 궁금했었거든요. 네, 다음 농심의 협력 사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다양한 스타트업 프로그램 2018년도부터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엑셀러레이터로 굉장히 능력이 좋은 퓨처 플레이와 함께 그 스타트업 프로그램 농심 페커 플러스라는 거를 3년간 운영을 했었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오픈 이노베이션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파트너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보면은 네, 그리고 이제 협업적으로 저희가 보면은 저희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스냅코입니다. 스냅코는 AI 기반으로 이제 사무실 간식 전문 큐레이션하는 스타트업이고요. 저희가 2019년도에 투자한 회사인데,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스냅코의 고객사입니다. 고객사 요즘에 그 조금 판교 벤처에 있는 이러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런 복지 차원에서 이 회사 안에 그런 매점, 무료 매점이 있고, 그 다음에 카페테리아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공간에 저희 회사의 제품들을 무료로 샘플링하는 이러한 형태의 그런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 제품에 건나라는 백숙 드시러 가시는데 닭다리 과자를 먹어? 약간 이러한 되게 밈 같은 이러한 형태 이벤트를 저희가 할 수 있고, 스냅코 입장에서는 스냅코가 같이 거래하고 있는 고객사에 무료로 이렇게 제품들을 주면서 어떻게 보면 고객사의 다양한 혜택을 통한 고객사의 릴레이션십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이벤트 이런 사례를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이거 이제 우왕실이라고 이제 새로 나온 신제품들을 저희가 이제 스냅코 고객사에 홍보하는 이러한 형태였는데, 만약에 지금 머페깡이 재고가 있었다면 지금 스냅코 고객사에 머페깡을 쫙 풀었을 텐데 머페깡은 저희도 지금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네, 아쉽긴 한데, 그래서 신제품들이 나오자마자 바로 이마트나 이런 유통사에 깔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입점을 위한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스냅코 고객사에는 저희가 바로 릴리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마트에도 없는 거를 저희가 먼저 스냅코 고객사분들을 먼저 경험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형태의 되게 재밌는 이벤트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빌드 넥스트는 채식한끼라고 이제 국민 1위 비건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인데, 영상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네. 저희도 비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비건에 대한 진정성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저희 투자한 채식한끼한테 비건 커뮤니티 운영 서포터즈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젊은 분들이, 대학생분들이 참여하셔서 이런 비건 쿠킹 클래스도 하고, 그 다음에 비건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문화생활도 즐기고 점심도 먹고 플로깅도 하고, 한강 가서 이런 플로깅 저도 있는데 쓰레기도 줍고 되게 많은 좋은 활동들을 하면서 비건을 사랑하는 분들끼리 모여서 되게 가치 있는 무언가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도 진행했었고, 이런 걸 했던 배경은 비건 사업에 대한 저희 농심의 진정성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상업적으로 비건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비건은 되게 가치 있는 그런 식품의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걸 진정성 있게 하고 싶었다는 거를 전달하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비건 시장이 아직 크지 않아요.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푸드 업계에서도 비건 쪽으로 되게 포커싱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 부분이, 아직 이 시장이 크지 않는데 이러한 소소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다 보면은 저희가 같이 비건이라는 시장을 크게 스케일업 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을 거라는 차원에서 이런 저희 투자회사 서포터즈 운영도 했었고요. 아마 하나 더 있을 겁니다. 네, 모노렉스는 너무나 크고 훌륭한 기업이라 저희가 투자를 하지 못했는데, 근데 저희도 이제 건기식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건기식을 판매하는 채널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저희는 과거에는 이제 홈쇼핑의 그 판매 비중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이 모노렉스라는 회사는 개인 맞춤형 그리고 구독으로 건기식을 판매하는 굉장히 매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의 그런 건강기능식품을 구독으로 약국이나 홈쇼핑에서 구매하시는 게 아니라 집으로 배송할 수 있게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더 가까이서 전달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팝업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확실히 대기업이기 때문에 스타트업과 손을 잡고 아예 생태계를 같이 키워버리겠다라는 의견도 보여주시고, 저는 이제 보면서 되게 재밌게, 저희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기관이니까 그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스낵코의 고객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네. 다음으로 대상홀딩스 협력 사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두 개 회사 대비해서 상당히 단촐하게 좀 말씀드리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저희가 제조랑 유통을 기반으로 하는 식품 회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IT 역량이 뭐 다른 회사에 비해서 조금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 부분을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극복하려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열사 중에 대상 웰라이프라고 그 환자 영양식이랑 건기식을 하는 이제 회사가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건기식 시장의 미래는 개인 맞춤형 플랫폼에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내부적인 전략을 짜서 저희가 렉스소프트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고요. 공동 앱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홍보를 하자면 앱스토어에서 이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리 잘 관리하자라는 컨셉으로 이름이 미리웰이에요. 현재는 이게 이제 갓 개발이 돼서 런칭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은 페이즈 1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또 되게 많이 확장해 나갈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건강나이 저도 궁금하네요. 네, 다음 질문은 대상홀딩스의 권동실 차장님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의 목적은 이제 수요 기술 발굴도 있지만 참 어려운 부분이죠. 신사업 발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신사업으로 추진된 사례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 부분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도 이제 반려동물 분야는 사실 되게 성장이 많이 기대되는 분야라서 많은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신사업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 그 원오브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반려동물 시장에 진출을 해야겠다라고 내부에서 먼저 전략이 세워졌고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해서 진출을 하자라는 이제 전략이 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회사는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지금 사업을 같이 해나가고 있고, 지앤원이라는 회사에도 투자를 해서 저희는 뭐 제조 유통이 강하니까 지앤원 쪽에서 이제 R&D를 좀 같이 해주면 좋겠다라는 식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제품 개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잠깐 홍보를 하자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닥터 뉴토 검색하시면 반려묘를 위한 좋은 제품들이 이제 막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제 갓 시작이 된 사업이라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많은 호응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빠르게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내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진행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보람 느꼈던 순간 당연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우주인 차장님부터 한번 소개 들어볼까요? 사실 이제 협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 협업부서는 되게 안정적인 레퍼런스를 보유한 기업들을 선호하는 게 현실이고, 이제 새로운 분야의 어떤 오픈 이노베이션을 발굴한다기보다는 단순한 어떤 제휴, 협업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다반수입니다. 그리고 스타트업들도 사실 단순한 마케팅 채널 확보나 그런 이제 판매 채널을 확대하기 위한 접근을 우선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해당 부분에 좀 갭을 줄여주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스타트업들이 제안하는 제안서의 내용을 사업부서에게 전달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과 협업의 입장에서 사전 스크리닝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업 멘토링 같은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과정들 중에서 사실 앞서 그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성과물이 나오지 못하고 상당 부분 기락되는 경우가 많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대표님들께서도 그 진행하는 과정 중에 그런 스크리닝을 받고 협업 멘토링을 하는 과정들이
이제 또 다른 협업을 제안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실 때 좀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고, 또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완전 새로운 분야의 협업이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좀 많은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실무진 멘토링은 워낙에 시장 안에서도 좀 받기 힘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모더레이터로서의 역할을 해주신 거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농심 이주원 선생님 어떠세요? 보람을 느끼셨던 순간이나? 네, 일단 지금 보람을 느끼고 있는 건 저희가 투자한 회사들의 부스가 지금 보이고 있는 게 너무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까지 잘 버티고 생존해주고 성장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지금 보람을 지금 딱 느끼고 있고요. 왜냐면 저 앞에 크리에이터스 랩도 저희가 투자한 회사거든요. 지금 정면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어서 저도 열심히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 너무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보람된 순간은 먼저 농심 내부의 실무부서에서 저희 투자한 회사 중에 이런 게 있다면서요? 협업 좀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제안이 올 때 그 희열은 진짜 기가 막히고, 왜냐면은 오픈 이노베이션을 처음 했을 때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해서 왜 해야 되는지, 하면 뭐가 좋은지 일일이 설명을 하는 게 제일 힘들었고요. 그리고 저희 투자사들의 뭔가 협업 레퍼런스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내부 실무부서한테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왔었어요. 근데 뿌듯한 순간은 먼저 이렇게 제안이 올 때 그런 회사 있다면서요? 협업 좀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제안이 왔을 때만큼의 그 희열은 정말로 너무나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들었던 얘기 중에서는 글로벌 이런 예를 들면 싱가포르에서 얼마만큼 수주를 받았어요. 아니면 이번에 정부에서 어디 선정돼서 베트남에 갑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뿌듯한 것 같고요. 힘든 점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도 못하는데 스타트업이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것들이 저 같아도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속으로는 우리도 못하잖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걸 이제 꼭 참고 네, 저희 이 스타트업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지금 100% 할 수 있는 확신을 드리진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를 다시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설득하는 그런 과정들이 조금 힘든 것 같긴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권동실 차장님 어떠셨어요? 먼저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아마 다들 비슷하실 텐데 이게 사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견고하게 잘해오던 산업이 있는데 이거를 외부 리소스랑 접목을 해서 더 잘하게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을 했을 때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만으로도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피드백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시절을 지났다. 이제 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설득을 해 나가고 있지만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좀 쉽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점이 좀 실무자로서의 애로사항인 것 같고요.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아무래도 확실한 성과가 나왔을 때 진짜 보람을 느끼고 어떤 기업을 내부에 소개를 했을 때 그래 이런 기업 정말 찾고 있었어 라든지 아니면 생각을 못했는데 이 기업을 같이 하게 되면 이제 뭔가 이런 식으로 더 좋은 시너지가 날 수 있겠네요 라면서 막 이렇게 스파크 튀듯이 이제 회의가 막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큰 보람을 느낍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뒤쪽에서 시간 재촉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보여주실까요? 네, 그 앞에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각사에서 스타트업과 협력을 지원한 내용 중에서 스타트업한테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점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면서 여기 오시는 스타트업 분들께 조언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주일 차장님부터 해주시겠습니다. 영상을 볼 시간이 안 되는 거죠? 조금만 제가 말씀드릴 동안은 사실 이제 저희 대표님들께서 많은 보람이 됐다고 제일 좋아하시는 부분이 이제 농협의 대표적인 오픈 이노베이션 행사인데요. 이 행사가 공모 제안도 하고 성과 발표도 하고 IR 데모를 같이 하는 약간 통합 대규모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4월에 행사했을 때는
본업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관계자까지 온 오프라인으로 한 600여 명이 많은 관심을 보여줬던 행사고요. 이 행사를 통해서 이제 기업이 협업이나 투자 관계자들을 만날 수 있기도 하고, 이제 후속 연결로 협업과 투자가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그 소통과 공유의 장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대표님들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씀도 해주시고, 이 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그 협업의 성과가 있는 기업들에게는 시선금이나 투자로 지원이 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는 행사라고 보시면 수 있습니다. 네, 사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주원 선생님. 스타트업한테 가장 좋은 거는 투자금이지 않을까. 그래서 폴론 투자만큼 더 좋은 지원책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도 폴론 투자에 대한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펀드도 지금 출자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폴론 투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해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 농심과 무엇을 했다 이런 뭔가 협업에 대한 레퍼런스를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좋은 지원 방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와 함께 어떠한 협업들을 했다라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이제 그 오픈 이노베이션 하는 팀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심 같은 경우는 8월 말 정도에 그 오픈 이노베이션 홈페이지를 별도로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오픈하는 배경으로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프로그램 베이스로 저희가 스타트업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라는, 앞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바운드로 스타트업과 항상 상시적으로 오픈 이노베이션 하겠다는 취지로 홈페이지를 지금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8월 말 이제 농심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오픈 이노베이션 페이지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 저희도 지원하시는 스타트업과 함께 다양한 오픈 이노베이션 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권옥실 차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협업과 투자를 되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외부에 보여지는 것보다 더 다양한 사업 분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제안하시는 거에 따라서, 생각하시고 아이디어 내는 거에 따라서 되게 많은 사업 기회를 대상과 함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타트업계에 또 오래 있다 보면 사실 네트워크가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하면서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대상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만나게 되는 회사를 저희 네트워크를 통해서 좀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세 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이 열려있다고 여러 번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지금 다양한 질문으로 저희가 오픈 이노베이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실제 준비 과정은 물론이고 진행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다들 많이 좋은 시간 되셨을 것 같아요. 오늘 현장에 함께 해주신 우주희 차장님, 이주원 선임님, 권록실 차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써 2023년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오픈 이노베이션 토크쇼 두 번째 이야기 스타트업 오픈 안테나 준비된 내용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행사를 통해서 오픈 이노베이션 준비하시는 스타트업 관계자분들께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2023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오픈 이노베이션 토크쇼 스타트업 오픈 안테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